60조 원.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 한순간에 오타로 만들어진 금액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이겁니다.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에서 벌어진 정말 영화 같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니, 애초에 거래소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코인을 어떻게 지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실제로 가진 것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양을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일단 이 사태가 불러온 결과를 먼저 보시죠. 바로 이 차트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단 몇 분 만에 시장이 20%나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외부 해킹이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요. 이 사건은요, 우리가 믿고 있던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골이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60조 원짜리 오타에 대해서요. 아니 근데 어떻게 60조 원짜리 오타가 나올 수 있냐고요? 시작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빗썸에서 진행하던 랜덤박스 이벤트, 사용자들한테 그냥 작은 선물, 소소한 경품 같은 걸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원래 계획은 아주 심플했어요. 사용자한테 2,000원을 주자. 그런데 현실은 2,000 비트코인이 지급된 겁니다. 운영자가 단위를 원화, KRW가 아니라 비트코인, BTC로 딱 잘못 입력한 거죠. 정말 딱 한 글자 차이였어요. 2,000원이랑 2,000 비트코인. 이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0조 원입니다. 60조. 당시 시세로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그냥 허공에서 만들어져서 뿌려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오타 하나가 어떻게 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패닉 상태로 몰고 갔는지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저녁 7시 정각에 사고가 터집니다. 근데 빗썸이 뭔가 이상한데 하고 알아차리기까지 무려 2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15분이 더 걸렸고요. 이 골든타임,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게 결정 나버렸습니다. 그럼 그 35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계좌에 수십, 수백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팔죠. 공짜로 생긴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너도 나도 시장에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9,600만 원이 넘던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8,100만 원대까지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피해 규모도 한번 보죠. 이 비트코인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총 249명이었고요. 빗썸이 부랴부랴 회수하긴 했지만 125개,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123억 원어치는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금융당국이 확인한 것만 해도 약 30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인출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돈이 빠져나가버린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돈을 잘못 보냈다,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유령 자산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하지 않으세요? 애초에 빗썸한테 62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이 없었는데 대체 이 코인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당시에 빗썸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요, 약 4만 2천 개 정도로 추정돼요. 그런데 실수로 지급된 건 무려 62만 개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15배나 많은 양을 그냥 만들어내서 뿌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여기서 장부상 유령자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거래소 내부 서버,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숫자로만 너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라고 찍혀 있는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62만 개의 비트코인은요, 진짜 비트코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빗썸 컴퓨터에 입력된 숫자 62만이었을 뿐입니다. 블록체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동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과연 한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런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실패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문제였을까요? 네,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건 절대 그냥 실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금융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그냥 통째로 작동하지 않은 완벽한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증거입니다. 60조 원이 오가는데 여러 명이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2,000원이 2,000 비트코인으로 바뀌는 걸 걸러내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UI에서 원이랑 BTC를 헷갈리지 않게 해주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경고 같은 것도 울리지 않았죠. 이건 그냥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거예요. 총체적인 실패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중앙화의 역설이라는 문제죠. 이 표가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원래 비트코인이 꿈꿨던 이상은 뭐였죠? 탈중앙화, 투명성, 위조 불가능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우리가 매일 쓰는 거래소의 현실은 어떤가요? 한 회사가 모든 걸 통제하고 내부 장부는 자기들만 알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유령 자산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우리가 믿었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그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다. 진짜 위험한 건 중앙화된 거래소를 마치 안전한 은행처럼 철석같이 믿는 바로 그 생각이다. 바로 이거죠. 자, 그럼 이 모든 혼란과 충격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은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크립토 씬의 가장 오래된 격언이죠.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당신의 개인 키를 당신이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진짜 당신의 코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 빗썸 사태는요, 가상자산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저 거래소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시대가 끝났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